오늘 윤석열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을 비판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그 행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는데, 너희가 국회와 야당의 그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고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 양곡관리법은 본래 없었던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과잉되거나 추가 잉여분의 그 양곡을 정부가 매입해서 시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법령이었고, 이것을 현재는 식량 안보나 식량 자급률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다가오는 기후변화와 전쟁을 대비합니다. 지난 9월 윤석열 정부도 약 45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쌀을 시장 격리시켰고, 이것은 매년 수입되는 쌀의 양과 엇비슷하게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법안의 본래의 취지를 설명드렸고, 이번에 말이 많은 이 개정안의 주 내용은 이렇게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임의의 규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거의 25% 정도 폭락을 때려맞은 그 쌀값의 경우 개정안대로라면은 초과 생산량의 약 3에서 5%, 가격의 5에서 8% 이상 하락되면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와 현 여당인 당원의힘에서 매번 말하지 않는 점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쌀 재배 면적 역시 지방 정부들마다 관리를 들어가서 다른 작물로의 유도와 지원을 통해서 쌀의 과잉 생산을 줄여나가는 정책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약 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많은 전문가들 또한 앞으로의 정부는 농업 지원에 예산을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이 분명히 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수입되는 식자재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밥이 없으면 빵이나 라면을 먹으면 되고, 그것마저 없으면 고기나 다른 채소를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그동안 우리가 1차 산업을 수출해서 먹고 산다는 그런 나라들도 자국의 국민들과 생존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들의 식량 자원의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쌀값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할 시에는 가뜩이나 농업 인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식량 수입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제한하는 가격에 무조건 사들여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치 석유처럼 그때는 전반적인 모든 물가가 외부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금의 정부가 일처리를 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 혹은 쥐를 잡으려다 온 집을 다 태운다라는 그런 서양 속담과 비슷하죠.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은 국민 여론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조 원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점은 정부의 부담으로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농지의 더 이상의 축소를 막을 수 있다면 분명히 꼭 진행되어야 될 그런 개정안이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cm였습니다.